60대 이후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이유. 5가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인지 60이 넘어서야 뼈저리게 느낀다. 평생을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총알 피하며 앞만 보고 달렸다. 새벽 별 보며 출근해서 달 보며 퇴근하는 게 훈장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은 나에게 멈추라고 한다. 이제 충분히 했으니 뒷방으로 물러나 쉬라고 한다. 처음 며칠은 좋을 것이다. 늦잠도 자고 등산도 가고 못 만난 친구 놈들과 술잔도 기울인다. 하지만 딱 한 달이다. 한 달이 지나면 그 달콤하던 휴식이 지옥 같은 공포로 변한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 하루 종일 울리던 전화기가 먹통이 된 것처럼 조용하다. 이건 휴가가 아니다. 평생 운영해온 내 인생이라는 가게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폐업당한 것이다. 셔터 내린 가게 안에 홀로 앉아있는 기분. 그 적막함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 생기는 심심함이 아니다. 갑자기 멈춰선 엔진이 식어가면서 내는 비명이다. 잘 나가던 공장이 멈췄을 때의 충격. 재고는 쌓여있는데 팔로가 막힌 답답함.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찾아오는 공허함의 실체다. 왜 이렇게 마음이 뚫린 것처럼 허한지, 왜 자꾸 눈물이 나고 화가 치미는지 그 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다.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온 삶의 방식이 부도를 맞았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당신의 인생 경영 성적표를 아주 냉정하게 들이밀 것이다. 아프겠지만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흑자로 돌릴 수 있다. 일부 명함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 현역 시절 내가 가장 경멸하던 부류가 있다. 은퇴하고도 옛날 명함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왕년에 내가 이사였네, 전무였네 떠드는 사람들. 볼 때마다 참 딱하고 초라해 보였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서보니 알겠더라. 그 사람들은 명함을 놓지 못한 게 아니다. 자신을 놓지 못해 발버둥 치는 거였다. 우리는 평생을 잃은 석자보다 직함으로 불리는데 익숙해져 있다. 김 부장, 박 이사, 최 사장. 그 호칭이 곧 나라고 착각하며 산다. 회사가 찍어준 명함이 내 얼굴이고 내 신분증이고 내 인격인 줄 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겠다. 그 명함은 회사가 당신에게 잠시 빌려준 작업복일 뿐이다. 전쟁터에서 입는 갑옷 같은 것이다. 퇴직은 그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세상에 나오는 일이다. 그런데 평생 갑옷이 내 피부인 줄 알고 살았으니 벗는 순간 살가죽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느낀다. 거울 앞에 선 발가벗은 내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계급장 떼고 나니 동네 뒷방 늙은이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 상실감이 바로 공허함의 첫 번째 원인이다. 포장지가 화려하다고 내용물도 비싼 건 아닌데 우리는 평생 포장지 치장하는 데만 목숨 걸었다. 포장지가 찢겨나가니 안에 있던 빈약한 내용물이 드러난다.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 자꾸 과거를 들추는 것이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런 소리 해봐야 젊은 사람들 귀에는 폐잔병의 넋두리로 들릴 뿐이다. 인생은 비즈니스다. 시장은 냉혹하다. 과거의 브랜드 가치는 쳐주지 않는다.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그냥 도태된 상품일 뿐이다. 명함이 사라졌다고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진짜 내 인생을 살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회사라는 간판이 떨어졌다고 가게 문 닫고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다. 그 명함 한 장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설명할 만큼 대단했나? 아니다. 당신은 그 종이 쪼가리보다 훨씬 크고 깊은 사람이다. 착각에서 깨어나라. 직함은 역할이었을 뿐 당신의 본질이 아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과거의 영광만 파먹으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살게 된다. 2부. 더 이상 오를 고지가 없다. 우리는 평생을 경주마처럼 살았다. 눈가리개를 하고 앞만 보고 달렸다. 누가 채찍질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그쳤다. 학창 시절에는 대학이라는 고지가 있었고 직장에서는 승진이라는 깃발이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내 집 마련과 자식 농사가 지상 최대의 과제였다. 그 목표들은 힘들지만 달콤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할 명확한 이유를 줬으니까. 오늘의 고생이 내일의 보상이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버텼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그 모든 숙제가 끝나버렸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갈 길 갔고 대출금도 다 갚았고 회사에서도 명예롭게 졸업했다. 남들이 보면 성공한 인생이다. 다들 부러워한다. 이제 다 이루셨으니 발 뻗고 편히 쉬시라고 덕담을 건넨다. 문제는 여기서 터진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근육만 키워왔는데 갑자기 등 뒤에 짐이 사라지고 오를 언덕도 없어졌다.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은 게 아니라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다. 마치 런닝머신 위에서 전력 질주하다가 갑자기 기계가 멈췄을 때처럼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고꾸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으로 치면 장사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다. 시장을 다 정복해서 더 이상 팔 물건도 없고 개척할 신규 시장도 없는 상태. 성장 동력이 완전히 멈춘 것이다. 사람들은 이걸 여유라고 부르지만 당사자에게는 끔찍한 형벌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죽여야 하나. 시간을 죽이는 게 일이 되어버린 삶.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연명하는 것이다. 목표가 사라진 인간은 나침반 잃은 배와 같다. 망망대해에 떠있기는 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제자리에서 맴돈다. 차라리 먹고 사는 게 급할 때는 공허할 틈도 없었다. 당장 오늘 저녁 반찬값 걱정할 때가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꼈던 시절일지도 모른다. 등 따숩고 배부른데 찾아오는 우울증? 이게 진짜 무서운 놈이다. 전쟁터에서는 총알이 날아다니니 딴 생각할 겨를이 없지만 전쟁이 끝나고 폐허에 홀로 남았을 때 비로소 공포가 밀려오는 법이다. 당신이 지금 공허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더 이상 그 능력을 써먹을 미션이 없기 때문이다. 평생을 문제 해결사로 살아왔는데 풀어야 할 문제가 사라지니 존재 가치도 함께 증발해버린 것 같은 상실감. 그것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3부 투자 실패한 인간관계의 정산. 휴대폰을 꺼내서 연락처 목록을 한번 훑어봐라. 저장된 번호는 수백 수천 개일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당장 전화해서 소주 한잔 하자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아마 5손가락 꼽기도 힘들 것이다. 나머지는 다 허수다. 일 때문에 알게 된 거래처, 김 사장. 동창회 회비 낼 때만 연락하는 총무. 경조사 때 품앗이하려고 저장해둔 이름들.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인맥이 아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목록일 뿐이다. 우리는 그걸 친구라고 착각하며 살았다.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전화번호들이 다 내 자산인 줄 알았다. 내가 전화하면 다들 반갑게 받아주고 밥 사겠다 술 사겠다 줄을 섰으니까.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린 게 아니다. 당신이 앉아있던 그 자리, 당신이 결제해줄 수 있는 권한, 그 힘에 고개를 숙였던 것이다. 당신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화려하던 인맥 시장은 폐장이다.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이 오늘부터 연락을 피한다. 배신감 느낄 필요 없다. 비즈니스판이 원래 그렇다. 이익이 없으면 거래는 끊기는 게 당연한 이치다. 진짜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밖에서 헛된 인맥 관리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내부 고객인 가족과 친구를 소홀히 했다. 돈 벌어다 준다는 핑계로 아내와의 대화를 끊었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식들과의 놀이를 미뤘다. 오랜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다음에 성공해서 보자고 미루고 또 미뤘다. 이제 시간이 넘쳐나서 그들을 찾으려 하니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내 자리는 없다. 아내에게 나는 돈 벌어오는 하숙생이었고 자식들에게 나는 엄하고 서먹한 손님이었다. 집안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면 가족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불편한 짐짝처럼 여긴다. 그 소외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투자 실패다. 수익률 빵빵 터질 줄 알고 우량주인 줄 알고 바깥 사람들에게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는데 알고 보니 상장 폐지될 휴지 조각들이었다. 정작 묵혀두면 대박날 우량주였던 가족과 진짜 친구들에게는 단돈 10원어치의 정성도 쏟지 않았다. 이제 와서 배당금 달라고 손 내밀어봤자 돌아오는 건 냉소와 무관심뿐이다. 고독사는 독거노인에게만 오는 게 아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마음 나눌 곳 하나 없는 군중 속의 고독. 이것이 60대 가장들이 겪는 가장 비참한 성적표다. 인간관계라는 장부를 펼쳐보니 온통 부실, 채권뿐이다. 회수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 적막한 독방에 갇힌 기분. 이것이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세 번째 이유다. 좋다. 가장 아픈 곳을 찌를 차례다. 몸이 무너지는 서러움과 나 자신을 잃어버린 죄책감이다. 이건 남 탓도 못한다.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더 쓰라리다. 4부 노화라는 감가상각의 충격. 젊은 날 우리는 착각했다. 정신력으로 모든 걸 버틸 수 있다고 믿었다.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술로 속을 지지고 잠을 줄여가며 일해도 다음 날 찬물 세수 한 번이면 거뜬했다. 내 몸은 영원히 고장나지 않는 강철 기계인 줄 알았다. 하지만 기계도 기름 안 치고 돌리면 마모된다. 하물며 살과 뼈로 된 인간의 몸이야 오죽하겠나. 60이 넘어가면
몸이 보내는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한다. 그동안 혹사시킨 대가를 치르라는 독촉장이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유 없이 허리가 쑤시고 작은 글씨가 안 보여서 미간을 찌푸리고 술 한 잔에도 다음날 하루를 공친다. 예전 같으면 하루면 털고 일어날 감기가 한 달을 간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다. 배신감이다. 평생 나를 지탱해주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가 이제 나를 공격하는 적이 되었다는 절망감이다. 기업, 회계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다. 기계나 설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 몸도 정확히 감가상각이 끝난 폐기 직전의 설비와 같다. 마음은 아직 청춘이고 아이디어는 펄펄 끓는데 그걸 실행해줄 하드웨어가 멈춰버렸다. 최신 소프트웨어를 깔고 싶은데 컴퓨터가 너무 낡아서 돌아가지를 않는다. 이 괴리감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하고 싶은 건 있는데 할 수가 없다. 여행을 가려니 무릎이 걱정되고 새로운 걸 배우려니 눈과 귀가 침침하다. 자신감이 바닥을 친다. 왕년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해냈던 일들을 이제는 엄두조차 못 낸다. 나는 아직 현역이고 싶은데 몸뚱어리가 너는 이제 끝났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다. 거울 속에 비친 쭈글쭈글한 노인을 보며 이게 정말 나인가 부정하고 싶어진다.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이 충격은 더 크다. 평생을 강인함 하나로 버텨온 CEO에게 약해진 육체는 받아들이기 힘든 패배다. 하지만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연의 섭리다. 10만 킬로 넘게 뛴 자동차가 새 차처럼 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의 상당 부분은 변해버린 몸을 인정하지 못하는 오기에서 온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아껴 써야 할 시기에 아직도 레이싱 경기장인 줄 알고 엑셀을 밟으려 하니 엔진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이제 속도전은 끝났다는 신호다. 그런데도 속도를 못 줄이니 마음만 앞서고 몸은 뒤처져서 그 사이의 틈새로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이다. 이 낡은 육체를 끌어안고 어떻게 남은 생을 경영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당신은 매일 아침 약 봉지를 뜯으며 한숨이나 쉬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오부, 타인을 위한 하청 업체로 산 인생. 당신은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나? 이 질문에 선뜻 나 자신이라고 대답할 수 있나? 아마 없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하청 업체 사장처럼 살았다. 발주처의 주문에 맞춰 물건을 납품하기 바빴다. 부모님이 원해서 공부했고, 아내가 원해서 돈을 벌었고, 자식들이 원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 회사가 원해서 내 영혼을 갈아 넣었다. 그게 책임감이고, 그게 가장의 무게라고 믿었다. 내가 희생해서 납품 기일 맞추고, 품질 맞춰주면 다들 행복해할 줄 알았다. 실제로 다들 행복해했다. 나만 빼고 말이다.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주어지니 당황스럽다. 평생 남이 시키는 숙제만 해왔는데 갑자기 자율학습을 하라고 하니 멍해진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내가 어딜 가고 싶은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평생 메뉴판을 보고 가장 싼 거나 남들 먹는 것만 골랐지.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걸 골라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취향이라는 게 거세된 삶을 살았다. 이 공허함의 근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내 인생이라는 회사의 명패는 내 이름인데 실질적인 경영은 남들이 다 해먹었다. 나는 그냥 껍데기뿐인 바지 사장이었다. 가족이라는 대주주 눈치 보고 회사라는 거래처 비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이 원하는 사업은 단 한 번도 시작해보지 못했다. 이제 와서 내 맘대로 해보려니 방법을 잊어버렸다. 노는 것도 놀아본 놈이 논다고 평생 일개미로 산 사람이 배짱이 흉내를 내려니 어색하고 불편하다. 남을 위해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완전히 지워버린 게 문제다. 주인 없는 집은 빨리 흉가가 된다. 당신 마음속이 지금 흉가처럼 스산한 이유다. 자식 농사 잘 지은 게 내 성공인 줄 알았다. 아파트 평수 늘린 게 내 성취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건 다 남의 성공이고 남의 성취였다. 내 영혼의 통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이제라도 억울해서 나를 찾아보려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 이 막막함이 바로 공허함이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나? 아니면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살다가 무대 뒤로 퇴장하는 건가? 이 질문이 뼈저리게 다가오는 밤이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당신이 지금 허무한 건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다. 너무 열심히 남의 인생을 살아줬기 때문이다. 이제 그 하청 계약을 끊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의 진짜 CEO로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눈치만 보다가 내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 남기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좋다. 이제 마지막 결판이다. 진단서가 아무리 정확해도 수술을 안 하면
환자는 죽는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은 인생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사업 모델을 바꾸라는 신호다. 지금까지 덩치 키우는 성장 위주의 경영을 했다면 이제는 알짜배기만 남기는 내실 경영으로 전환할 때다. 6부 이제는 수익 모델을 바꿀 때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허무함의 정체는 상실이 아니라 공간이다. 평생 쓸데없는 욕심, 남의 시선, 가짜 인맥으로 꽉 채워져 있던 창고가 이제야 비워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 빈 공간을 보고 망했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사업하는 놈이 그렇게 시야가 좁아서야 쓰겠나. 빈 창고는 망한 게 아니라 새 물건을 들일 수 있는 기회다. 인생 전반전의 수익 모델이 매출이었다면 후반전의 수익 모델은 순이익이다. 전반전에는 무조건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넓히는 게 목표였다. 매출을 위해서라면 비용이 얼마가 들든 내 몸이 망가지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다르다. 매출이 적어도 남는 게 많아야 한다. 100억 벌어서 101억 쓰는 놈보다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남기는 놈이 후반전에는 승자다. 여기서 남긴다는 건 돈 이야기가 아니다. 내 마음의 평화, 내 몸의 건강, 소소한 즐거움, 이런 순이익을 챙기라는 말이다. 당신은 지금껏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형 자산에만 집착했다. 번듯한 명함, 좋은 차, 큰 집. 하지만 그것들은 유지비만 많이 드는 악성 자산이다. 은퇴라는 건 그 악성 자산을 처분하고 알짜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그런데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왕년에는 내가 하면서 이미 상장 폐지된 주식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 괴로운 것이다. 인정해라. 과거의 당신은 죽었다. 화려했던 CEO는 은퇴했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진짜 오너다. 주주 눈치 안 봐도 되고 노조 눈치 안 봐도 된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한다. 이런 완벽한 경영권이 어디 있나. 60대 이후의 삶은 덤이나 여생이 아니다. 제2의 창업이다. 전반전이 타인을 위한 하청 공장이었다면 후반전은 나를 위한 명품 공방이다. 대량 생산은 끝났다. 이제는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나만의 작품을 만들 시간이다. 그게 취미든 봉사든 공부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 일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이다. 공허함은 엔진이 꺼져서가 아니라 새로운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아서 생기는 공회전이다. 핸들을 돌려라. 목적지는 성공이 아니라 자유다. 7부 내 인생의 장부는 내가 적는다. 통찰은 끝났다. 이제 책상 치우고 현장으로 나가라.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CEO는 회사를 말아먹는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3가지 구조조정 지침을 내린다. 첫째, 악성 채무를 정리해라. 여기서 채무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핸드폰 열어라. 만나면 기분 나쁜 놈, 자기 자랑만 하는 놈, 내 과거 직함만 보고 붙어있던 놈 전부 차단하고 삭제해라. 그래도 혹시 나중에 이런 나약한 생각 집어치워라. 썩은 사과는 사과 상자 전체를 썩게 만든다. 과감하게 쳐내야 진짜 내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생긴다. 남은 인생 싫은 놈 비위 맞추며 살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둘째, 소액 투자를 시작해라. 거창한 사업벌이라는 게 아니다. 당신의 시간을 나에게 투자해라. 평생 배우고 싶었는데 미뤘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읽고 싶었던 책. 하루에 딱 1시간이라도 좋다. 오직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써라. 이건 사치가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웃는 사람인지 연구하고 개발해라. 거기서 새로운 인생의 먹거리가 나온다. 셋째, 매일 저녁 결산 보고서를 써라. 거창한 일기가 아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뭘 했는지, 무엇이 감사했는지 딱 3줄만 적어라. 비즈니스의 기본은 장부 정리다. 기록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보고해라. 오늘 하루 나라는 기업은 흑자였는가? 당신은 늙은 노인이 아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남은 베테랑이다. 그 짬밥과 노하우를 이제 엄한 데 쓰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 써라. 60대 인생 비즈니스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간은 지금부터다. 경쟁자는 없다. 승패도 없다. 오직 당신이 만족하면 그게 대박이다. 누가 뭘 해도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당신이다. 당신이 결제 도장을 찍어야 인생은 굴러간다. 주저앉아 있을 텐가, 다시 뛸 텐가. 선택은 당신 몫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당신의 인생 장부, 마지막 줄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자, 이제 가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해라.